안녕하세요. 라브렌티와 알요나입니다. 오늘은 듀얼폼 연장과 드릴 케어에 대한 무료 자세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장 전 손톱의 모습입니다. 이제 손톱이 자랐으니 제 기기를 자랑할 시간이 왔네요. 제 손에는 닥터 LX라는 기기가 있는데 편리하고 조용하며 가벼운 핸드피스가 특징입니다. 참고로 바로 이 기기로 제가 무려 2번이나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각각 무려 하루 종일 지속됐답니다. 여기서는 또 한 번 초경 비트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검은 띠가 있는 제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검은 띠와 굵은 날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먼지가 더 굵게 나오기 때문이죠. 가장 해로운 건 바로 작은 먼지입니다. 참고로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들 이 봉투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미리 재단된 특수 봉투라 오토클레이브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리스터에 비트나 푸셔를 넣을 수 있어요. 큐티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델은 제 동생 리자이고 많은 분들이 리자의 큐티클이 다루기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큐티클도 컨디션을 타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큐티클 상태가 비교적 괜찮아서 제 푸셔에도 잘 반응해줬어요. 어쨌든 큐티클을 들어 올렸고 이제 여러분께 비트를 보여드릴 시간이 왔어요. 이 비트의 이름은 바톤이에요. 왜 그런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날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라놓은 바톤빵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사이트에는 이런 날개, 이런 절단면이 비트가 식는 데 도움이 되고 피부가 과열되지 않게 해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직 이 비트들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어요. 정말 독특해서 저도 굉장히 흥미가 생겼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은 항상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원하죠. 여기서는 비트의 작업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비트는 당근 모양이지만 이렇게 바톤 모양의 홈이 있어요. 비트는 크미스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브랜드는 여기 카잔에 있는 아주 큰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크밋에서 전해달라고 했는데 크미스 프리저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제품 번호 묻지 마세요. 이 비트들은 공식 웹사이트, 대리점, 판매처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다른 비트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비트의 커팅이 정말 독특하죠. 노란색과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쯤이에요. 완전히 노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이런 비트는 정말 연약한 피부에 적합해요. 바로 제 리자에게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리자도 저도 피부가 아주 얇고 정말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이 큐티클 위에서는 거의 날아다니듯이 아주 살살 다뤄야 하고 숨도 참아야 해요. 참고로 저는 지금 기계로 큐티클을 자르기 위해 피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트를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비트를 사용해요. 자, 이제 크미스 비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프리저는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되지 않아요. 자사 웹사이트와 공식 대리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제품을 조심하세요. 만약 어디선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비트를 발견하신다면 그건 아마도 가격이 매우 비싸거나 아니면 아예 가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대팔이거나 위조품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계로 넘어갈게요. 이런 비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비트는 꽤 크고 지름도 커요. 이걸 기계에 끼워 넣을 거예요. 기계는 여전히 닥터 알렉스예요. 그리고 기계에서 4000rpm으로 설정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이미 올려진 큐티클을 잡아요. 두 손가락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겨요. 그 사이에 보시다시피 피부가 당겨져요. 그리고 이제 아주 낮은 속도로 쉽게 잘라낼 수 있어요. 12000rpm에서 자르는 등 다양한 기술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예민한 피부를 가진 고객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속도로 작업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마력이 좋은 비트뿐만 아니라 충분한 힘과 토크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알렉스 기계가 그거예요. 저는 SPS SP130 씁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할 제품들을 캡처해두면 좋아요. 저는 베이스, 프라이머, 디하이드레이터, 그리고 젤을 사용해요.
블랙 젤은 아이리스 K 브랜드의 AM 라인이에요. 지금부터 모든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모든 것을 탈지하고 준비용 액체로 넘어갈게요. 네일 프랩은 특별한 추가 탈지제로 들뜸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것이 말랐으면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 저는 산성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겹치지 않게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IM 브랜드의 코우추크 고무 베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두께로 바르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게 발라요. 당연히 표면을 고르게 펴바르지 않고 소량의 베이스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웅덩이처럼 남아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베이스는 60초 큐어링하고 그 사이 젤을 준비해요. 이건 검은색 스테인드 글라스 젤로 회색빛이 도는 독특한 색이에요. 작업하면 특별한 색상이 나올 거예요. 저는 듀얼 폼을 준비했어요. 누구 제품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폼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이건 듀얼 폼이고 작은 사이즈예요. 아치가 조금 맞지 않아서 폼을 살짝 눌러서 아치를 더 크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골라보고 브러쉬를 집어들어요. 아리스키의 오벌 2번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이 브러쉬는 정말 작고 제가 파고드는 부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해요. 파고드는 부분이 드러나는 분들은 모두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자리에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바르고 미니 램프로 살짝 경화시켜주세요. 이건 제냐 이맨인이 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정말 멋진 꿀팁이라 모두에게 추천드려요. 이제 여러분의 파고드는 부분이 확실히 가려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젤을 아주 조금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2단계에 걸쳐 젤을 올릴 거예요. 블랙 스테인드 글라스 젤을 사용할 건데 이걸로 전체 연장을 완성할 거예요. 이 젤은 약간 스모키한 느낌도 있어요. 먼저 얇게 중간까지, 이음새 부분까지 발라줄게요. 젤을 한 번 더 올려줄게요.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저는 2번에 나눠 하는 걸 선호해요. 하지만 젤을 프리엣지 부분, 즉 프리엣지의 이음새에는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미니 램프로 살짝 경화했고 이제 가장 크고 볼륨감 있는 메인 젤 한 방울을 올려줄게요. 이 젤이 전체 손톱을 완성하는 데 사용될 거예요. 포인트는 젤을 큐티클 부분까지 완전히 밀어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이 약간 휘어져 있어요. 리자는 원래 이런 손가락으로 태어났고 잘못된 게 아니라 옆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손가락도 다룰 줄 알아야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항상 완벽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중간 지점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손톱을 너무 과하게 교정하면 마디가 부러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필요할 때만 살짝 돌려주고 아주 섬세하고 절제 있게 해야 해요. 이 젤이 얼마나 멋지게 눌리는지 보세요. 지금 폼과 젤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눌렸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다음 손가락도 이전 것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의 중지손가락은 완전히 옆으로 휘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상단 폼을 크게 이동시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가 이 폼을 첫 번째나 중앙축, 그러니까 위쪽 마디에 아주 반듯하게 맞춘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손가락이 부러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건 정말 보기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반복해서 보여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점이라고 부르는 부분, 빛이 비칠 수 있는 그 부분에 제품을 바르고 램프로 경화시켜줍니다. 램프도 에밍카 제품이에요. 정말 편리해요. 무선이고 배터리도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가요.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작은 베이스를 얇게 바릅니다. 이건 꼭 건조시켜야 해요. 그리고 건조는 정말 2초 정도만 해요. 아주 조금만요. 완전히 말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릴 메인 방울을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는 브러쉬는 아이리스키, 아이리스케이트 제품이에요. 저는 이 브러쉬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위쪽 폼이 생겼고 이제 이걸 약지에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는 약지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곧게 자라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폼을 밀어넣고 큐티클 부분을 눌러주고
바로 이 부분을 먼저 건조시켜요. 왜냐하면 큐티클 부분을 먼저 건조시키고 나면 프리엣지 쪽의 젤은 아직도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스틱을 사용해서 남은 젤을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오렌지 스틱으로도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순간 오렌지 스틱을 피부에 밀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젤을 눌러서 두께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모든 걸 확인하고 만약 어딘가 사이드 라인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브러쉬로 추가해도 돼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젤이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살짝 경화시키고 따뜻해질 때쯤 눌러주면 돼요. 저는 롱노즈 플라이어를 사용해요. 롱노즈 플라이어도 EMEA 제품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그녀의 웹사이트엔 있지만 월버리스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젤이 얼마나 잘 눌리는지 아주 잘 보일 거예요. 모든 게 딱 잡혀 있고 다 고정되어 있어요. 이제 집게를 떼어낼게요. 소리는 따로 저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눌러놔서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잘 고정됐어요. 원래부터 손톱이 넓은 편이에요. 그녀는 타고나길 이렇게 손톱이 넓은데 이건 길이를 연장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를 연장하면 꽤 우아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손톱 끝부분만 눌러주고 손톱 바닥 자체는 당연히 누를 수 없어요. 이제 파일을 쓸게요. 저는 변함없이 니폰니퍼스 제품을 사용 중이고 180그릿 폼 베이스예요. 파일은 매니큐어 전에 미리 붙여두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저처럼 장갑이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도 있죠. 다음으로 상단 폼을 사용한 후에 어떻게 파일링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먼저 파일의 금속 부분으로 피부를 밀어줍니다. 젤을 떼어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대고 이 부분의 옆면 라인을 평행하게 정리해줘요. 벽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도록요. 길이를 조금 다듬을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비교해서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같은 작업을 반대쪽에서도 해줍니다. 즉, 젤에서 피부를 떼어내고 계속 파일링을 해줍니다. 이 과정은 꼭 해줘야 해요. 만약 이 단계를 건너뛰면 파일로 고객의 피부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파일이 안전한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제 파일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고객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즉, 이 파일을 별도로 준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저는 초경 비트를 사용할게요. 이미 다른 비트로 바꿨고 매니큐어 테스트 중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최대 10가지 다른 프레자를 시도할 수 있어요. 여기선 2가지만 썼어요. 검은색으로 제거하고 보라색 프레자로 큐티클만 조금 다듬었어요. 이제 안쪽도 다듬을게요. 다음은 듀얼폼의 중요한 꿀팁인데 다이아몬드 비트로 처리하고 모든 부분을 제대로 탈지해 끈적임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매니큐어 할 때 사용했던 같은 비트로 제 경우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정말 부드러운 프레자를 사용했어요. 걱정 말고 젤만 갈아내세요. 프레자는 문제없고 다이아몬드 비트입니다. 크미스 제품은 천연 다이아몬드 코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는 정말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 프레자들을 제대로 관리해준다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반드시 초음파 세척기로 관리해야 해요. 모든 로터리 도구는 꼭 초음파 세척을 해야 해요. 비트가 오래 가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이제 파일링 팁이에요. 여기선 발레리나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듀얼폼 자체도 발레리나였어요. 이 모든 걸 아몬드 모양으로 다시 갈아야 해요. 모양 변경 방법이 고민되는데 먼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걸 추천해요. 갈아내야 할 각을 표시해주세요. 파일을 45도 각도로 넣으세요. 같은 스펀지 파일을 사용하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으로 손톱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각을 차분하게 갈아내세요. 이렇게 반제품이 완성됩니다. 이제 파일을 사용해서 마치 바이올린 활로 연주하듯이 이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야 해요. 한쪽 면을 다듬고 반대쪽도 똑같이 다듬어주세요. 필요하다면 평행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쁘고 우아한 아마도 아몬드 같은 모양이 완성돼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모양이 리자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리자에게 정말 잘 어울리고 그녀의 손에서 정말 돋보여요. 왜냐하면 이 모양이 손가락을 더 길어 보이게 하고 더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안쪽을 다듬는 작업이 남았어요. 길이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다듬어야 하죠. 여기에는 보라색 띠가 있는 전나무형 비트를 사용해요.
비트 브랜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요. 현재 100개가 넘는 비트를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레저를 다 사용해 보고 나면 꼭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검정색과 보라색 프레저가 지금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멋져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냐면요. 다시 IM에서 사용했던 같은 베이스를 가져와요. 이 베이스를 팔레트에 덜어 놓아요. 이제 프라이머를 큐티클 주변에 발라줘요. 혹시 그 부분이 갈렸을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베이스를 발라서 들뜨는 현상이 없도록 해주고 싶어요. 참고로 이 매니큐어는 지금 벌써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직까지 들뜬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제 이 도구로 계속 가지고 노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에어퍼핑을 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도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미니 스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알려나, 디자인은 당신 분야가 아니에요. 당신은 잘 못해요. 들으세요. 잘하든 못하든.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리자가 저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고객의 요청이었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고객의. 참고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흰색 먼저 칠한 뒤 색을 입혀야 해요. 아무튼 리자가 한 요청은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랑 뭔가 러시아 전통적인 네일아트를 원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자작나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빨간 해도 한번 해보자. 저는 러시아 겨울이랑 연관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에어퍼핑으로 이 빨간 점을 만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태양을 상징해요. 이제 그냥 나무, 줄기와 가지를 그릴 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감각대로 젤 페인트로 그려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요. 저는 화가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미술학원 다닌 건 리자예요. 제가 데려다 줘서요. 저는 미술학원 다닌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려요. 그냥 되는 대로 그리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는 바로 자작나무를 그릴 거예요. 저는 일단 얇은 붓으로 자작나무가 어디에 있을지 가볍게 스케치해요. 이렇게 회색 물감으로 표시해서 어디에 그릴지 알아보기 쉽게 해요. 자작나무는 질감이 살아있게 만들 거예요. 석고젤로 3D처럼 표현할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남겨둘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밤의 어둠 속에 있는 자작나무들이에요. 엄지손가락에는 우리가 생각했죠. 태양이 있다면 누가 우리에게 달을 만들지 말라고 하겠어? 그래서 흰색 젤 페인트로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노란색 젤 폴리시로 두 가지 색상으로 보시다시피 제가 태양을 찍고 나무도 그려요. 이번에는 전나무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전나무 그리는 법을 알려면 이렇게 찍어서 그리면 됩니다. 이걸 찍기 방식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손톱은 완전히 다시 했고 수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다음 날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전나무들을 위에 흰색으로 한 번 더 그렸어요. 바로 끈적임이 없는 탑코트 위에 흰색으로 그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예쁘게 보이지만 탑코트 위에 올리니까 다 섞여버려서 전체적으로 좀 미적으로 안 예뻐졌거든요. 그리고 고객님의 요청으로 별 장식도 추가했고 제일 어려웠던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었어요. 정말 악몽이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리자가 까마귀나 큰 까마귀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거든요. 아무튼 어떤 검은 새였어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이 새들의 실루엣을 검색했고 제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로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나무 같은 건 그럭저럭 어떻게든 그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그렸다가 지웠어요. 제 휴대폰에 샘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까마귀를 어렴풋이 닮은 무언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마스터 클래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도 새는 뭔가 다르게 그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과제가 주어졌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여기에 약간의 입체감을 주려고 했어요. 이제 곧 눈도 그릴 거예요. 어쨌든 이건 새잖아요. 새에게는 손이 아니라 세상에, 다리가 있죠, 세상에. 꼬리, 날개, 눈, 부리가 모두 있어요. 이 새는 필요한 걸 다 갖췄죠. 원하신다면 검은 까마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나왔고 리자 씨가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네가 마음에 들면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냥 두기로 했어요. 다음은 투명 브러쉬가 달린 AM 탑코트예요. 이걸로 이제 우리 디자인 전체를 연결해 줄 거예요. 나무들은 탑코트로 덮었고 이제 전나무들도 덮어줄게요. 이 시점엔 검정색이 거의 사라지니 나중에 제가 다시 덧칠했다고 말씀드렸죠? 전나무 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요. 그래서 러시아 겨울 같은 분위기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 채널 돌리지 마세요. 진짜 제일 빡센 건 지금부터예요. 이제 다 괜찮아 보여요.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여기 두 손가락과 두 개의 텍스처가 있는 흰색 페인트 통이 있어요. 페인트도 아리스케이예요. 이건 석고 페인트라고도 불려요. 이 페인트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굵게 간 아크릴이 필요해요. 저는 이미 이 페인트가 있으니 이제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줄기 표시된 부분에만 페인트를 정확히 칠해요. 다시 말하지만 아래쪽은 밑칠일 뿐. 원래 아무 계획 없었어요. 남겨두라고요. 리자 씨가 진짜 자작나무를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진짜 자작나무를요. 예전에 우리 창문에 그런 자작나무가 있었던 것처럼요. 자작나무. 저는 자작나무를 정말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자작나무 프린트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주 미적이고 그리기도 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젖은 석고 위에 제가 이 모든 걸 그렸어요. 검정색도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다 써주세요. 까마귀에 대한 댓글만 빼고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로 민망하거든요. 나머진 다 괜찮고 이 손가락만 빼고요. 여긴 흰색으로 한 번 더 칠해서 괜찮아졌어요. 어쨌든 이 매니큐어는 2주 동안 유지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큐티클 부분은 반투명하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리자였습니다.